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고지혈증 세 글자를 발견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날부터 식탁 위 반찬 하나하나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마다 다른 조언을 쏟아냅니다. 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던데, 탄수화물이 진짜 문제래. 운동만 하면 괜찮아진대. 여러분, 이 말들 가운데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오해처럼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수십만 명을 관찰한 여러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약과 생활 습관을 같이 관리한 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유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약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몸속 이야기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바꾸면 실제로 수치가 내려가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약 복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던데.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마치 약이 시간이 지나면 독약으로 변한다는 느낌. 그런데 실제 연구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에서 심장 문제의 위험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통이나 간 수치 변화가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활 공감 하나. 여러분, 병원 가서 근육이 좀 아프세요 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 작은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검사 몇 번 하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고지혈증 진단 후 6달 안에 약을 시작한 분들과 6달 이후에 시작한 분들을 비교했더니 늦게 시작한 분들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즉, 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언제,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의로 끊었다 다시 드시면 수치가 튀어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마치 잠잠하던 강물이 한순간에 들썩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약과 생활 습관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보다 더 크게 수치를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고기를 줄였는데도 왜 그대로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음식으로 300에서 5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먹지만 몸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00mg에서 1200mg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 몸속의 콜레스테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양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왜 채식만 해도 수치가 그대로인 분들이 계신지 이유가 보입니다. 간이 왜 이렇게 열심일까? 콜레스테롤은 세포벽부터 호르몬, 담즙산까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간은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기지만 사실은 가족 중 막내 같은 존재입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고 힘들다고 말도 잘 못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간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3.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 생성에 미치는 영향. 탄수화물은 다 나쁘다는 오해부터 벗겨야 합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흰쌀밥, 흰빵, 달콤한 과자처럼 섬유질이 제거된 탄수화물은 쉽게 말하면 몸속으로 너무 빨리 들어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이 훌쩍 올라가고 인슐린도 후다닥 나오죠. 인슐린이 간에게 보내는 명령. 인슐린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이 많으니까 지방으로 좀 바꿔서 저장해라. 그러면 간은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도 늘어납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면 뭐라도 빨리 만들어서 내놓아야 하는 느낌. 그런 상황이 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어떻게 확인되었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룹은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간이 급하게 지방을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탄수화물만 조절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와 기름도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고기와 기름의 진짜 영양. 계란이 문제일까? 고기가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만 최근 연구 흐름을 보면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자체는 혈중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많이 들어오면 간이 만드는 양을 줄이고 적게 들어오면 더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건은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베이컨, 버터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고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기름도 영양우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을 함께 많이 먹는 식단에서는 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조리법의 중요성. 같은 고기라도 튀기면 지방이 산화되기 쉬운데 이 산화된 지방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삶거나 찌거나 굽는 방식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먹을 때는 튀김이 참 맛있는데 먹고 나면 괜히 살짝 죄책감이 드는 이유?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보다 더 빠르게 콜레스테롤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생활 습관이 약과 시너지를 만드는 이유. 약과 생활 습관은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연구를 보면 약만 먹은 그룹보다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떨어지고 수치가 오래 안정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하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진료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5%만 줄여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70kg인 분이라면 3kg 정도만 줄여도 지질 수치의 변화가 관찰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간이 부담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식후 10분 걷기. 운동은 꼭 크게 힘들 필요 없습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아서 간의 지방 합성이 줄어들고 중성지방이 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소파가 여러분을 부르죠. 여기 와서 앉아라. 하지만 그 유혹을 살짝만 이겨내시면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수면과 스트레스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무너지고 마시기 쉬워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간에서 당과 지방을 만드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심호흡이나 조용한 스트레칭만 해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 60대 실천 전략. 식사 원칙 3가지.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기. 흰 쌀밥 대신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둘째, 섬유질 늘리기. 채소 2가지 이상. 과일은 하루 1개에서 2개, 해조류와 버섯도 좋습니다. 셋째, 조리법 바꾸기. 튀김 줄이고 삶기, 찌기, 굽기 활용하기.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좋은 지방을 적당량 사용하기. 운동 원칙 3가지. 첫째, 식후 10분 걷기. 하루에 30분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둘째, 짧은 근력 운동.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앉기.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굽혀 펴기. 셋째,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60대 이상은 무리보다 지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고 잠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숨을 깊게 쉬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두면 호르몬이 안정되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모든 방법은 개인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이미 드시는 약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지혈증 약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만 줄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과 섬유질을 늘리면 지질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을 조금 줄이고 식후 10분만 걸어도 약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넣어보시면 몸이 천천히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보탬이 되는 따뜻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